지금 뉴스는 이제 김남국 후보 경기도 안산을 이번 성 관련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 사건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김남국 후보를 두둔하는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후폭풍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미 2명을 전격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선거 최종 며칠을 앞두고 가장 최고의 징계인 제명 조치를 당했어요. 이렇게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제명 조치와 관련해서 이러한 막말 파문이 일었을 때 민주당이 보여줬던 그런 행태하고 이번 김남국 후보의 과거 그런 성추행과 그런 스캔들과 관련된 성 관련 그런 이 방송에서 공공연하게 나와서 웃고 논평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고 있고요. 전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강심장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제외한 민생당, 정의당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N번방 조지빈이가 운영했던 N번방 사건과 다른 게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 법조계에서도 이 관련 실정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피소까지 됐어요. 피소. 그래서 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피소까지 됐습니다. 이미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NGO 단체에서 이 청소년 유해물 방송 같은 거 할 적에는 사전에 그런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표시를 하지 않고 방송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법 위반으로 피소까지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김남국 후보 당선된다 하더라도 설령 반드시 이 의원직을 상실할 중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후보는 오히려 잘못했다고 해명하기는커녕 자기 입장을 당당하게 방어하고 나섰어요. 민주당하고 입장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김남국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뻔뻔한 후보를 누가 심판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경제도 심각해져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도 불안과 우려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데요. 재난 구조 지원금을 두고 대통령이 바로 이제 반나절을 앞둔 시점에서 국무회의를 개최 그 국무회의 선상에서 정말 기가 막힌 또 이 악성 포퓰리즘에 역시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발언했어요. 이 추경 예산이 편성돼서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재난구조지원금이 우리 국민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신청을 먼저 다 받고 봐라. 철저하게 각 부처에서는 신청을 먼저 받아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기조하에 발언했습니다. 그런 이번 선거가 민주당에 얼마나 이 관권 선거, 조직적인 돈 선거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 이것이 한류다는 거죠. 코로나 방역이 한류다. 그야말로 이 한류라는 말의 원천과 그 유래 그리고 지금 국제정치사회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무슨 말로 전달되는지조차도 대통령이 제대로 아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방역 성공을 한류 일환으로 잘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이 코로나 방역을 마치 잘한 것처럼 정부가 이렇게 호도를 해서 이 국민의 지지표를 확산하는 데만 대통령까지도 푹 빠져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김종인 우리 위원장이 이러한 코로나 전국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 코로나 위기가 끝나고 설령 총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경제 코로나가 더 무섭다. 이 탄도리들이 정말 무섭고 또 이 코돌이들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력하게 현 정부 국정을 운영해 문재인 정권이죠. 이 심판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 호소하고 나섰어요. 이것이 지금 어지러운 현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현재 여당의 낙승 분위기 속에 심취해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방금 전에 특보를 하나 했습니다. 단독 보도인데요. 뭐냐면 이낙연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종로 낙원 상가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간담회 선거법 위반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25일 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8시 30분까지 낙원상가 근처에 있는 라이브 재즈 카페에서 상인회 측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 간담회에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간담회에 나온 그런 식음료 값이 약 40만 가량이었는데요. 그 40만 원 상당의 돈을 전액 낙원상가 상인회에서 지불한 것으로 조선일보가 확인 보도했습니다. 방금 보도가 나왔어요. 이 행사가 진행되는 1시간 반 동안 이낙연 후보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낙연 후보가 자리를 떠난 후 행사가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낙연 후보를 위한 간담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낙연 후보는 이 자리에서 참석한 주민들한테 일일이 명함을 제공해줬고 참석한 주민들은 이낙연 하면서 연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웃기는 것은요. 이 간담회에 불과 20명, 30명밖에 참석을 안 했는데 재즈 카페에는 간담회 열리는 동안에 일체 영업을 딱 중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손님들은 전혀 출입이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뭐라고 해명했느냐면 이낙연 후보가 상인회가 주최한 이러한 간담회에 손님 자격으로 간 것으로 한다. 손님이니까 돈 안 내도 된다는 것이죠. 초대를 받았으니까. 주민 간담회를 할 때는 주최 측과 선거 사무소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하고 있다. 낙원 상가 상인회 측에 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선거법 115조에 의하면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자 혹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서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2015년도 이 모 의원의 출판 기념회와 관련해서 출판 기념회 밥값 일부를 대신 계산한 사람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상인회 측에서 간담회 비용 40만 원을 전액 다 지불한 것이 이제 조선일보 측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팩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이 당선 무효형이 될 수 있는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게 나올 텐데요. 만약에 이 사실이 그대로 인지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금 법원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과연 선거 당선직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을 정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때릴지 저는 의혹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국, 김경수 이런 재판을 보면서 의혹이 계속해서 지금 떠 있는 거 다 아시죠? 그 연장선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